캘리포니아주의 경제 규모가 독일을 제치고 전 세계 4위로 뛰어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성장이 견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독감과 호흡기 질환이 확산하면서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독감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석유 기업과 가스 회사들이 전쟁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서 가격을 내리지 않을 경우 횡재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심 회복을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대형 의류업체들이 상품 반품 기간을 줄이거나 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반품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품 처리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란 이유지만 자칫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할로윈 기간 미 전역에선 총격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총기 폭력으로 최소 10명이 숨지고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첫 소식입니다. 한미 양국이 실시 중인 연합훈련을 두고 북한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군부 핵심 인사의 담화문이 오늘 새벽 이례적으로 공개됐는데 한미가 무력 사용을 시도하면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북한 군부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한국과 미국이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오늘 새벽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된 담화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수한 수단들이 전략적 사명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미 양국이 북한을 향해 무력 사용을 시도할 경우 핵 무력을 동원할 수 있다며 위협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부위원장은 지금의 상황에서 이것을 단지 위협성 경고로 받아들인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군부 핵심 인물이 심야 시간에 공개 담화문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미 양국이 그제부터 시작한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거론하며 침략적이고 도발적인 군사훈련이라고도 비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F-35B 스텔스기 등 한미 군용기 240여 대와 장병 수천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담화가 나온 뒤 미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동맹 방어 목적이며 오랫동안 계획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또 핵심 전략 무기인 핵추진 잠수함 키 웨스트가 그제 부산항에 도착하며 한반도로 전개됐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크게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은밀성이 중요한 핵잠수함의 기동을 이례적으로 노출한 것은 북한을 향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내일 연준이 금리 인상폭을 발표합니다. 사상 초유의 4번 연속 0.75%포인트 인상이 유력한 분위기인데요. 시장은 연준이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낼지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어젯밤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헬로윈 거리 행진. 화려한 의상 속에서 인플레이션 현황판이 눈에 띕니다. 커다란 종이 널빤지에 생수와 세제 등 생필품 가격을 써붙여놓고 극심한 고물가를 통렬하게 꼬집은 겁니다. And I thought it was a great idea because it's relevant in the news right now. And look at some of these prices. Look at Clorox. I haven't cleaned my bathroom in a month.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 1일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유력한 분위기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0.75%포인트 가능성이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초유의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물가 비상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9월 미국 기업의 구인 건수가 1,070만 건으로 전문가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은 것도 연준이 긴축의 날을 더 벼리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동안 큰 폭의 금리 인상에도 미국 경제가 곧장 침체 늪에 빠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벌써 올해 마지막인 다음 달 회의에 가 있습니다. 연준이 내일 기준금리를 3.75에서 4%로 올린 뒤 고금리와 연동된 킹 달러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속도 조절 신호를 보낼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하락세로 돌아서기 전에 잘못된 신호를 주면 안 된다는 연준의 방침이 확고하기 때문에 금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규모가 독일을 제치고 세계 4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경제 규모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시가총액이 독일 기업보다 2배 가까이 성장한 731% 증가하면서 독일의 경제 규모를 제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블룸버그의 분석을 토대로 캘리포니아주의 전성기가 지나가지 않았다면서 계속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8년 실리콘밸리의 초대형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경제 규모에서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로 올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오늘 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발령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독감 환자들과 호흡기 질환 환자들로 응급실 방문 증가와 어린이들의 병원 입원율이 급증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유행하고 있다며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 관계자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백신이 없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을 사용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 징후가 있다면 외출을 자제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대부분의 환자는 1, 2주 안에 회복되지만 유아와 고령층 등 면역력이 약한 주민들은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샌디에고 카운티도 지난주 호흡기 질환으로 보건 비상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석유 기업들이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횡재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석유 기업과 가스 회사들이 전쟁 폭리를 거두고 있다며 생산을 늘리지 않으면 초과 이익에 대한 더 높은 세금을 내는 새로운 횡재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유가에 따른 물가 급등으로 중간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빨간불이 켜지자 민심 회복을 위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측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에너지 업계를 공격했다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 정권으로 식료품 가격과 휘발유 가격이 더 높아졌다며 가격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화당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무부 장관을 지낸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바이든 정부의 횡재세 주장은 새로운 생산업계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미국의 주요 의류 소매 업체들이 반품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최근 유명 의류 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반품 기간을 단축하거나 반품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새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유명 의류업체 제이크루는 의류를 구매한 후 60일 이내에 반품을 허용했지만 이에 절반에 해당되는 30일 이내로 반품 기간을 줄였습니다. 또 갭이나 바나나 리퍼블릭, 올드 네이비 역시 반품 기간을 기존 45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했고 스페인 의류업체 자라의 경우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경우 $4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형 의류업체들의 반품 정책 강화는 계절과 유행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의류의 특성상 반품될 경우 조금만 기간이 지나더라도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이는 반품 처리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아마존과 베스트바이 등 일부 대형 소매업체들은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을 맞아 일부 항목에 한해 반품 기간을 최대 90일가량 연장했습니다.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LA 시장 선거를 비롯해 주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에 따르면 560만 명의 유권자 가운데 현재 50만 명이 우편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우편 투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표 전 서명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투표용지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투표소 100피트 밖에서는 특정 후보자 또는 투표 계획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는 표시나 스티커가 포함된 옷 또는 표지판을 드는 행위 역시 불법이라며 주민들의 올바른 선거 참여를 장려했습니다. 한편 스티브 강 한인 민주당협회 회장은 LA시의 경우 한인 유권자가 4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약간 늘었지만 유권자 수에 비해 실제 투표 참여율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정치력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파워볼 복권의 당첨금이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8월 초부터 어제까지 2달여 동안 실시된 파워볼 추첨에서 37회 연속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금 액수가 1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파워볼 당첨금이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6년 15억 8천만 달러로 역사상 가장 큰 당첨금 액수를 기록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다음 파워볼 복권 추첨은 내일 저녁에 열리며 예상 당첨금은 12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에서는 할로윈 이태원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진 가운데 미국에서는 할로윈 기간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얼룩졌습니다. 캔자스시티에서는 100여 명이 모여있던 할로윈 파티장에서 총기 난사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고 또 시카고에는 괴한이 차량에 탑승한 채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난사해 1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할로윈 당일 캔자스시티의 한 주택가. 10대 100여 명이 모여있는 파티장에 괴한들이 침입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다친 6명 가운데 2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초대받지 않은 외부인들로 파티 장소를 떠나달라는 요청을 받자 총을 난사하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party was invite only through social media. Some individuals unknown to the homeowners came in. The homeowners asked them to leave. As they left, they started shooting up the house, shooting randomly. 시카고에서도 괴한들이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밤 9시 30분쯤 시카고 도시 한복판. 군중이 모인 곳에 어두운 색의 차량이 다가와 탑승자들이 행인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고 도주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14명이 총에 맞았고 7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특히 부상자 가운데는 어린이와 유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t various ages, as young as 3 and 15 and 11, the rest are adults. Now treat this in the most urgent way. We're trying to find an offender. 이외에도 텍사스주 휴스턴에선 빌보드에서 여러 차례 정상을 차지한 힙합 그룹 미고스 소속의 28살 래퍼 테이크오프가 총에 맞아 숨지고 LA 인근 할리우드 힐스 파티장에서도 총격이 발생해 1명이 다쳤습니다. 총기 폭력 집계 사이트에 따르면 할로윈 파티가 시작된 28일부터 어제까지 미 전역에서 최소 10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미시건주의 한 도시에서는 바퀴벌레가 대량 출몰해 할로윈 행사가 일부 통제되면서 바퀴벌레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미시건주 와이언도트 카운티 당국은 어제 대규모 바퀴벌레 전파를 막기 위해 주요 인도를 통제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할로윈 행사를 지양해 줄 것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부했습니다. 미시건주 와이언도트 카운티는 어제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주요 인도의 바리케이드와 간판을 설치하고 행인들의 출입과 이동을 통제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아이들의 의상과 신발에 바퀴벌레가 매달려 집으로 퍼질 수 있다며 트릭 올 트릿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국은 앞서 얼마 전 쓰레기 수거 차량이 해충으로 가득 찬 집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온 이후 바퀴벌레의 대량 전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현재 주요 도로와 잔디에 살충제를 투약해 해충 제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임신 중 카페인 섭취가 유년기 아이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의학협회 자마 네트워크 오픈 학술지에 따르면 태아 시절 커피로 인해 카페인에 노출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4살에서 6살 사이에 평균 키가 최대 0.8인치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카페인으로 인해 유아의 성장이 저해될 경우 심장병과 당뇨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진은 카페인은 태아에 축적될 수 있는 신경 자극제라면서 임신 중 하루 2잔 이상의 카페인 섭취는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4시간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 빨리 출동해달라는 112 신고가 잇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 녹취록 전문이 공개됐는데 위험을 알리는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참사가 시작되기 4시간 전쯤인 저녁 6시 34분, 112 상황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해밀턴 호텔 옆 편의점이 있는 골목이라며 너무 불안하다고 말하는 신고자. 바로 그 골목입니다. 클럽 앞에 줄 서 있는 인파와 이태원역에서 올라오는 사람, 골목에서 나오는 사람이 엉켜 있다고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압사당할 것 같은데 겨우 빠져나왔다고 말합니다. 사고 4시간 전부터 압사 위기를 느낀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겁니다. 밤 8시 때에도 3차례의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밀치고 난리가 나서 넘어지고 다쳤다며 사실상 상황이 시작됐음을 알립니다. 이어진 신고도 사람들이 길바닥에 쓰러지고 통제가 안 된다, 심각하다며 급박한 현장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신고에서 압사라는 표현이 또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압사를 당하고 있다, 아수라장이다, 장난이 아니라며 경찰에 조속한 출동을 요청한 겁니다. 9시 들어서는 분단위로 신고가 접수됩니다. 9시 정각에는 대형 사고가 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했고 2분 뒤에는 진짜 사람 죽을 것 같다. 5분 뒤에는 압사당할 위기다. 그리고 압사당하고 있다는 신고까지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참사 직전에 걸려온 11번째 신고 전화는 비명소리와 함께 이태원 뒷길이라고 거듭 외치는 다급한 목소리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현장의 위험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4시간 동안 모두 11건 접수됐습니다. 이 11번의 신고에서 압사라는 단어가 언급된 건 모두 6차례였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첫 신고가 들어온 건 6시 반, 참사가 시작되기 4시간가량 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들어온 신고만 11건이었지만 경찰은 4건만 출동했습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했는지 김건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압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요청한 그날 오후 6시 34분의 첫 신고. 이 신고에 대해 경찰은 밤 8시 11분 강력 해산 조치를 취했다며 신고를 종결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인파를 향해 해산하라고 강하게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경찰은 단순 불편 정도로 파악했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18시부터 한 건이 접수되기 시작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80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불편 신고 정도에 불과했고요. 하지만 실제 상황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경찰이 첫 신고를 종결한 뒤 다급하게 112에 전화를 해온 시민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너무 사고 날 것 같다며 위험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밤 9시가 돼서는 직접 이태원 근처의 파출소를 찾아가 신고한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밀어요. 안에 지금 사고 날 것 같아요. 저기 통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진짜 다칠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은 밤 9시 7분 이후부터 걸려온 5차례 신고는 모두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초 신고에 대해 신고자는 공포심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시간대나 장소를 볼 때 사고가 날 정도로 위험도가 있지는 않아 보였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취재팀이 접촉한 또 다른 목격자는 그날 오후 6시 55분 112에 신고했지만 역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역사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그런 장애물 때문에 역사에 내려가고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다. 이 신고자의 경우는 경찰이 공개한 11차례의 신고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집계되지 않은 신고가 더 있다는 이야기인데 왜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감찰을 통해서나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해밀턴 호텔 주변에는 술집들이 길을 막고 설치한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1년 전 구청에 철거 명령을 받은 시설도 있었는데 배짱 영업을 했고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참사 2시간여 전 사고가 난 골목입니다. 이 골목과 맞닿은 세계 음식문화 거리. 그런데 한쪽엔 헬로윈을 맞아 설치한 듯한 검은색 천막들이, 반대편엔 유리벽이 길까지 튀어나온 술집이 보입니다. 6m 정도였던 도로폭은 술집이 유리벽을 세워 영업하는 테라스와 임시 천막 때문에 4m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유리 테라스 면적만 17.4제곱미터. 그만큼 골목이 좁아져 사람들은 더 빽빽하게 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시설이 세워진 건물은 각각 해밀턴 호텔 본관과 별관입니다. 야외에 벽을 세우고 천장을 씌워 실내 공간을 넓히면 불법입니다. 용산구청은 지난해 11월 유리 테라스는 무단 증축물이라며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테라스는 그대로입니다. 명령을 듣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내지만 그대로 무단 증축물을 유지한 겁니다. 이태원 같은 경우는 강제금보다 수익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되면 원상복귀 안 하고 유지를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참사가 난 골목에도 증축된 시설이 있었습니다. 해밀턴 호텔이 에어컨 실외기를 가리기 위해 철제 벽을 세우면서 현행법상 최소 4m는 돼야 하는 골목길이 기준보다 좁아졌습니다. 다만 4m 규정이 생기기 전인 1970년에 이 호텔이 지어졌고 원래 호텔 부지여서 위법 시설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밀턴 호텔의 무단 증축물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번 참사의 외국인 사망자도 26명에 이릅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긴급 외신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정말 막을 수 없었던 참사인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취재하고 있는 전 세계 취재진이 브리핑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외신 기자들의 질문은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말 막을 수는 없었는지에서 시작했습니다. At a news conference you attended, the Minister of Interior and Safety suggested that this incident could not be prevented. I'm wondering if the government continues to share that suggestion that this could not be prevented. 한덕수 총리는 인파 관리 시스템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관리 인원이 더 있었어도 참사를 막는 데엔 한계가 있었을 거라 답했습니다. 현지에 그러한 치안을 담당하는 인력을 많이 투입을 만약 했더라도 그런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주체가 없는 자발적 행사였던 점을 강조하는 한국 정부를 향해 그렇다면 정부의 책임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Was it wrong for these young people to be there in the first place? At what point does the government responsibility start and end in South Korea, especially in times like this where government described the situation to be nobody's fault?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째 강조하는 말과 똑같이 정부에 무한 책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게 진솔한 사과를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과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한 총리의 외신 기자간담회는 예정에 없다 갑자기 잡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책임을 집중 부각하는 외신 보도에 대응해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강력한 제안 때문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실시되는 중간선거가 일주일 남았는데요. 한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에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더 많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했더니 공화당에 투표할 거라는 응답이 46%로 민주당을 2%포인트 앞섰습니다.
지난 8월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포인트 더 높았는데 2달 만에 역전된 겁니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낙태 문제에서 경제 문제로 이동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도 역시 43%로 절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선거 패배 시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재선 불출마 압박도 커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의 주요 식품 기업과 레스토랑 체인이 비용 상승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면서 이익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산음료 회사인 펩시코는 3분기 음료와 과자 가격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올렸는데요. 순이익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멕시코 음식 체인점 치폴레도 가격을 올리면서 3분기 이익이 무려 26%나 올랐는데요. 미국의 한 시민단체는 이들이 소비자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한 구실로 인플레이션 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토마스 메르텐스 독일 예방접종위원장이 코로나가 엔데믹, 그러니까 풍토병으로 굳어졌다고 봐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수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과 모든 60세 이상 고령자가 예방접종을 하는 건 여전히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서 SNS와 인터넷에 올라온 소식들 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직전 112에 접수된 신고 내용 녹취록이 공개됐는데요. 시간별로 위급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12 상황실로 첫 번째 신고가 들어온 건 사고 당일 저녁 6시 34분. 신고자는 참사가 난 바로 그 골목에서 클럽 앞에 줄 서 있는 인파와 이태원역에서 올라오는 사람, 또 골목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엉켜 있다라고 말합니다. 압사 당할 것 같은데 겨우 빠져나왔다면서 상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8시 때에도 신고가 3건 더 들어왔는데요. 사람들이 밀치고 난리가 나서 넘어져 다치고 있고 통제가 안 된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참사 1시간 전인 9시부터는 신고가 더 다급합니다. 대형 사고가 나기 일보 직전이라거나 진짜 사람이 죽을 것 같다, 위험하다고 현장 상황을 묘사합니다. 밤 10시 11분 마지막 신고 전화에서는 비명과 함께 이태원 뒷길이라고 외치는 목소리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4시간 동안 접수된 위험징후 신고는 모두 11건. 누리꾼들은 몇 번이나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 신고 시간을 보니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참담하다. 글로만 읽어도 참담한데 직접 겪은 사람들은 얼마나 공포였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31일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한 경찰관이 목이 쉬어라 고함을 치며 시민들을 통제하는 모습입니다. 확성기나 호루라기가 없는 외침이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묻혀 의사 전달이 쉽지 않은데요. 상황이 나빠지자 경찰관은 급기야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절규하듯 소리칩니다. 누리꾼들은 시민을 지키려는 그의 행동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다른 많은 경찰과 소방관들의 정신 건강도 염려했는데요. 이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반응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태원 생존자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현장에 있다가 구조됐다는 글쓴이는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양쪽 다리 전체에 보라색 멍이 든 사진과 함께 참혹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멍이 든 이유에 대해서는 넘어지지 않아서 밟힌 건 없고 앞과 뒤, 양옆에 압박의 힘으로만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압박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살아 돌아오지 못한 피해자분들께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애도를 표했는데요.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몸에 이상이 없더라도 병원에 가보라고 당부하면서 건강을 염려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라는 국가적인 슬픔을 맞아 이달로 예정된 대중음악 콘서트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혼성그룹 코요테는 이번 주말 서울 세종대에서 하려던 전국 투어 서울 공연을 내년 1월로 미뤘는데요. 주최 측은 관람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예매 상태를 유지하고 취소나 환불을 원하는 관객에게는 수수료 없이 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가수 백지영 씨도 소속사를 통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 마음이 아프다면서 오는 5일 청주 공연을 취소했고요. 장민호 씨는 이번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간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공연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팝 가수 마이클 볼튼도 이태원 참사에 애도의 뜻을 표하며 다음 주 예정됐던 8년 만의 내한 공연을 내년 1월로 연기했습니다. 온라인 소식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